자, 오늘 정치권에선 이준석 대표의 고립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징계 심의를 일주일 앞두고 이 대표의 비서실장이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친윤석열계 의원입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박성민 의원은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에서 대표 비서실장직을 내려놓은 배경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선대본부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아 대표적인 친윤 계열 의원으로 분류됩니다. 대선 이후 당대표 비서실장에 임명된 걸 두고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 가교 역할을 할 거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 배현진 최고위원 등과의 공개 마찰이 있었고 윤 대통령과의 독대 취소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앞둔 상황에 박 의원의 사의 표명은 파장을 더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마음이 이 대표에게서 떠났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박 의원은 주변에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괴롭다고 토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 박 의원과 직접 만나 대화한 뒤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윤심이 떠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어제 박성민 의원과의 대화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달리면 된다고 썼고 자진 사퇴론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리 이런 것들이 계속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개혁의 동력이란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당내에선 정권 초기 내홍이 불거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조금은 국민들께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지 않도록.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온 기업의 대표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게 힘써주겠다고 했고 그 뒤 성접대가 이뤄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조사에서 김 대표는 이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2013년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이던 이 대표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이던 박근혜 씨와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이 대표가 만남에 힘써주겠다고 했고 그 뒤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네가 좀 생각을 해봐라.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당시 성접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습니다. 자료들이나 위치나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접대 여성이 나왔더니 갑자기 피곤해하더라 이런 얘기들. 다만 카드 결제 내역 같은 증빙 자료는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성접대에 대한 대가로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반박했지만 대통령의 그런 증정시계라고 하는 것들은 청와대에서 누구한테 줬는지 다 관리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준 바도 없을 것이고 제가 누구한테 준 걸 제가 전달받은 바도 없을 것이고. 김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재반박했습니다. 김성진 대표는 8.15 광복절 날 이준석으로부터 그 시계를 받았다. 그게 가짜인지 일련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준석 네가 밝혀라.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2012년 대선 후 소통한 적 없다고 이미 밝혔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출국된 없었고 귀국된 있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길 마중을 나갔습니다. 웃으며 악수도 했습니다. 윤심을 고려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대표 이른바 윤핵관과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미소를 띄우며 이 대표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출국할 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귀국길 마중 일정도 잡혀있지 않았는데 예정돼 있던 행사 참석을 취소하며 깜짝 방문한 겁니다.
퍼레어식이나 이런 거 싫어하시는 대통령이 안 갔더니만은 워낙 확대석이 많아가지고. 이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과의 갈등에 가교 역할을 하던 박성민 전 당대표 비서실장까지 물러나면서 이른바 윤심과 멀어졌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공항에 나간 걸 두고도 대통령과의 관계 복원을 위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이 대표는 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윤심을 고려해 박 전 실장이 사임한 거라는 해석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으로서 뭐 대표를 잘 모셔라 뭐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잘 모시라는 게 뭐 못 모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그 말을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표를 이끌어라라는 건데. 사실상 이른바 윤핵관이 박 전 실장 사임 결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 겁니다. 실제 친윤 의원들 사이엔 이 대표의 거취까지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 측과 친윤계가 계파 싸움을 벌이는 데에 대한 당내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권 잡은 지 2달도 안 돼서 벌써 패거리 싸움하고 헤게모니 이전 투구하는 모습은 우리도 임기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우리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당원들은 분노에 차 있다. JTBC 하혜비입니다. 네, 요즘 국민의힘 안팎에선 윤심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특히 당 내부에선 윤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소란스럽기까지 합니다. 과거에 박심박심했던 모습도 떠오릅니다. 정점을 향해 가는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당 안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 친이 친박, 그다음 친박, 비박 같은 이런 계파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재현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도로 새누리당이 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특히 최근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포럼에는 현역 의원 약 60명이 모이는 등 이런 친윤계 활동이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많이 모이는군요. 네네. 그런 내부 분열 때문일까요? 당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궐선거와 대선 지선 승리로 이어지던 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꺾인 겁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인데요. 53%에서 43%로 한 달 사이에 10%포인트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졌군요. 이준석 대표는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나름의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이 대표가 당규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징계안을 최고위에 올린 뒤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윤리위 해체 얘기도 직접 꺼냈는데요. 이 대표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윤리위를 해체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진짜 이런 게 뭐 선을 넘다 생각했으면 이미 그렇게 했겠죠. 저는 그건 다 지켜볼 겁니다. 네, 본인은 부인하지만 중징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당대표를 새로 뽑는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 대표는 어떤 징계가 나와도 물러날 생각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예. 이 만약에 당원권 정지 같은 중징계를 받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휴식기를 갖고 그 이후에 당대표로 복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과거에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의 경우에 당원권 정지가 3개월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후에 최고위원으로 돌아온 전례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원권 정지가 1년 이상 나오거나 이 제명 같은 높은 수위의 이 징계가 나올 경우에 혹은 그 징계 결과에 따라서 당내 여론 압박이 심해질 경우에 당대표를 새로 뽑는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대표가 징계를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윤리 이후 상황이 더 심각하게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거 때 겸손하고 선거 끝나고 나서는 과격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최승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